어, 여러분 이게 동명이인 찾기 우리 했던 거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리스트에서 찾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기능을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때문에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파이썬 배울 때는 이렇게는 딕셔너리고 키 밸류로 돼 있다. 자, 이게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이론을 알고리즘을 먼저 배우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그걸로 나와 C 언어에서는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는 걸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이 해시 테이블이라는 건요. 해시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시 값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이제 보통은 나오는데요. 알고리즘에 저희는 그냥 이런 거다라는 해시 테이블의 개념만 좀 가르쳐 드리고 우리 딕셔너리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키 값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썬에서는 여기다가 value 값을 넣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키를 찾으면 저번에도 설명했는 것 같은데 손흥민이 10번이죠 등번호가. 그러면은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번을 딱 키를 부르면 손이 딱 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 번호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즉 키하고 밸류 테이블 데이터를 가진 구조를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탐색하는데 키 값을 해시 함수에서 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주소값이 딱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계산된 값은 해시 값 또는 해시 주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편 번호하고 관계라고 보면 돼요. 즉 검색 키를 내가 뭐를 딱 키를 딱 하면 주소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메모리가 다 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0번, 1번. 그쵸? 이런 주소. 그래서 전체가 n개면 n-1까지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 이게 a라고 우리 리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A0 주소. 그쵸?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키가 딱 있으면 키를 그냥 우리는 사람이 쓰는 이런 10번, 1번, 2번, 3번 이거 딱 부르면 주소를 이쪽에서 계산해서 해시 함수에서 불러가지고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기가 13인 그쵸? 해시 테이블에 5개 원소가 이렇게 지금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0번 주소에 13번, 15번, 16번, 7, 25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더 구조를 공부하시면 컴퓨터 구조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 이게 왜 이런 게 있냐면 우리도 뭐 법 같은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여기 있던 값이 지워지면 이렇게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또 어떻게 할당하고 이 메모리 공간에 그렇게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다 보면 뭐 조각 모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유창한 것까지 다시 이런 물리적 환경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력값이 25, 13, 16, 15, 17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햄시 함수라는 게 있으면 x 모드 1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해시 테이블이 왜 필요하냐? 만약 우리가 array, 즉 배열을 보면 데이터 1, 2, 3, 8, 1, 7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개 쭉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0에는 12가 있고 테이블 1번 주소에는 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긴 21이 있고요. 8 이렇게 막 그쵸? 막 산재해 있습니다. 막 그쵸? 여기 딱 우리 딱 봐도 정렬하고 싶죠. 요거 있는 거 찾으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순차 탐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 어딨니? 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우리가 내림차순, 오림차순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정렬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걸 정렬이 지금 되기 전에 일단 저장돼 있는 근 순서를 바꾸기가 힘들면 이 물리적으로 하나씩 밀려가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 해시 뭐예요? 잘게 부수고 다시 뭉쳐야 돼요. 그래서 그 탭을 내 주소로 바꾸면 상수 시간 안에 그쵸? 우리 상수
우리 5의 1. 그쵸? 요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원본 타입은 1, 2, 3, 8, 1, 7인데 해시 펑션이나 해시 함수라는 걸 넣어서 주소값을 테이블 내는 3819 이렇게 하면 벌써 자릿수가 틀리잖아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해시 함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주소값 이 데이터를 매개 변수 이걸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걸 해시 펑션에 넣어서 데이터부터 테이블 내의 주소를 해시 그래서 내가 아까 3819라고 받은 해시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런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했으면 이제 딕셔너리라는 게 이제 편하게 그 구조를 이미 모듈화되고 있는 파이썬을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n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때도 말했잖아요. 탐이라는 애가 뭐 6번, 7번. 왜냐면 만약 집합으로 나타나면 탐이 6번, 7번 나오든 한 번으로 치는다고 그랬잖아요. 순서랑 상관이 없다 보니까 집합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스트에서 만든 것 중에 몇 번 나온지 카운팅을 한다든가 그 이상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고르고 싶었을 때 우리가 순차 탐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그런 게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면 n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같은 이름, 동명이인을 찾아 집합으로 만들어 돌려주는 리턴 하겠죠. 이거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 3, 초창 처음에 배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된 리스트 안에서 같은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반복문을 2번 중복했죠. 그래서 집합으로 돌려줬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파이썬 구조로 다 사전. 그렇죠? 우리가 탐이라면 사전이 그거죠. T라고 세 개이 됐으면 그 탐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 T로 가서 탐을 찾으면 되잖아요. A, B, C, D 이렇게 그 다음 걸로 똑같아요. T를 찾고 A, B, C 순으로 O를 찾고 또 A, B, C 순으로 M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동명이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딕셔너리는 다시 말하지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기준 하면 벌써 떠오르잖아요. 바로 전 시간에도 킬정률 바로 그거야. 키 값을 갖고 있어요. 그걸 이제 키 번호를 갖고 그 값에 연결된 즉 연결된 대응 관계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름과 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같은 경우도 양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니까 그 이제 이렇게 되면 나이 23 희망이에요. 이렇게 왜 요거 딱 치면 이렇게 착 찾는 거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전산에서 만약 고객 호텔 같은 데서 고객 명단 이거 치면은 YNG 추수 기록 같은 거 할 때 딱 하고 검색어 딱 찾으면 쭉 리스트 나오잖아요. 그 중에 그쵸? 값 딱 찾고 싶은 거 그렇게 하면 딱 나오겠죠. 왜 동명이인이 있으면 나오는데 그 다음 키 값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 다음 검색 조건 이렇게 다단계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찾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익숙한 파이썬 구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이게 D라고 우리가 처음에 저스틴, 존, 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괄호를 씁니다. 딕셔너리는. 그리고 딕셔너리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자체가 함부로 어떤 자료를 변경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명령을 쳐가지고 물론 자료를 집어넣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가 그냥 덮어씌가 오버라이트라고 하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딕셔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스틴 이게 1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죠. 저는 10이라는 이게 나의 값이죠. 이 이름을 키 값이고요. 이게 value. 그러니까 13살, 10살, 9살이에요. 마이크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 다음에 D에서 자 원소에다 접근하는 건 똑같죠. 이건 똑같아요. 뭐야? 저스틴이라는 키를 딱 하면 뭐가 나와요? 13이 튀어나오고 존이라고 하면 10이라는 값을 나이죠. 밸류가 그렇죠? 그 값을 반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다 익숙하지 않고 그래도 파이썬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코드가 주어지면 한번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값이 나오니까 이해도 측면에서 좋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말로 그냥 보통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 설명하면 그냥 설명을 이론하고 결과값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습하면 아무래도 양이 많고 그런데 어,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맡기고 원래 전자실습 해야 되는데 대신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좀 충실하게 되죠. 왜 우리 기준점 그 하는 25분 이상을 채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는 다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에서 썸머라고 했는데 우리 썸머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기 봐봐요. 썸머 없잖아요. 값이. 그쵸? 썸머라는 사람에 대한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trace back 하면서 이렇게 에러 창이 뜹니다. 라인 이렇게 친절하게 라인 첫 번째 당신의 최근 요청한 내용에 보니까 없다. 뭐 키 에러가 뜹니다. 왜? 그쵸? 썸머라는 키가 없다. 거기 값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치면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오버라이트를 하려면 이렇게 강제로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그렇죠? 2라는 값을 이렇게 썸머에 넣어줘. D 치면 이제 이게 아예 값이 변경된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숙제 하려고 주피터 노트북 켜야 되니까 할 때 한번 같이 쳐보세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중간에 키에 대응되는 값을 컬런을 딱 쳐요. 이렇게 컬런. 그래서 13, 19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빈 리스트를 만들려면 그냥 이렇게 쉽게 전 이걸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걸 쓰시고요. 아니면 그냥 명령어 딕 그쵸? 이거 명령어 단축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치시면 됩니다. 빈 리스트 만들어야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떤 걸 값을 넣을 때 항상 빈 리스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디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반복문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초기화. 그리고 보통 0 아니면 어떤 거는 곱하는 것일 때는 1을 넣어요. 그쵸? 왜냐면 0을 곱하면 다 0이 돼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그건 이제는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수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전체 구조를 프로그램 즉 기계가 알아먹는 걸로 우리가 바꿔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늡니다. 그걸 뭐 처음에 뭐 알려고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제를 충실하게 하신 분은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로 원하는 값을 찾으려면 대괄호 안에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값이 틱틱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 딕셔너리에 없는 키 이렇게 두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 키 에러가 난다.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 새 값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넣으면 그쵸? 되고 그럼 썸머라는 값에 이제 넣었으니까 치면 나올 테고 키가 중복되지 않는다. 그쵸? 이미 존재하는 키의 새 값을 넣으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 1을 지우고 2로 바뀐다. 알았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용하면 학생 우리가 강제로 저렇게 새로운 값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중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다 이거죠.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 정보들 그럴 때 딕셔너리로 보통을 보관합니다. 아마 파이썬 공부하셨으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학생 번호 여러분들 현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학생 이름 아까처럼 운동선수의 등번호와 그 운동선수 값 그쵸? 이런 식으로 대응된 학생 명부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학생 번호가 학번이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을 학번이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반에서 학생 번호가 1인 김민주, 2번 이유진, 3번 박승규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학생 번호를 키로 해서 학생 이름을 값을 불러오는 걸 하면 S 학생 스튜던트 인포메이션 이게 S 인포하고 중간호하고 이렇게 1, 2, 3 이렇게 치시면 되죠. 그리고 반드시 문자일 때는 쌍따옴표 그리고 컬런 이렇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한번 꼭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학생 2번을 해당하는 학생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리스트 2번으로인데 이게 키값이겠죠. 키값만 접근하면 이걸 치면 나오겠죠. 2번 학생 이름이.
그 다음에 새 학생이 없잖아요. 3명 1, 2, 3번만 있잖아요. 4번을 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최재원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강제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 학생 번호 4가 키가 되고 여기에 값이 최재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 번호 3번이 박승규를 학생 명부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delete 함수인 del 그쵸? 그 다음에 요거 3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전체 3번이 지워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한번 쳐보시면 좋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len 함수는 그냥 딕셔너리 길이 자료 개수죠. 그러면 len d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걸 하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3을 반환합니다. 자 거기서 뒤에 키값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할 때는 이 리스트처럼 이걸 키를 딱 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저스틴, 존, 마이크. 근데 이 마이크의 키가 뭐지? 궁금하면 이렇게 치시면 9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없는 키의 값을 읽으려고 하면 키 에러가 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뒤에 키가 자 이거 뭐예요? 여기에 밸류를 여기다가 아까 그거죠. 키 값에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1, 2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는 2만 저장되죠. 왜? 이거는 강제로 할당을 해주는 건데 이미 1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2를 하면 이때는 지워진다 이거죠. 자체는 중복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강제로 명령문을 쳤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변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del 그쵸 함수를 쓰면 요거를 지우는 거죠. 그러면 없습니다. 키에러가 발생합니다. 클리어 하면요 이 딕셔너리에 있는 거를 안에 내용을 비게끔 그 값을 없애는 거예요. 키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딕셔너리가 빈 딕셔너리가 됩니다. 키 in D 하면요 딕셔너리 중에서 하나씩 키를 빼겠다 이런 뜻이죠. 그 어떤 키 값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D라는 지금 이 리스트 아니 이 딕셔너리죠. 이 딕셔너리에서 John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있냐 그러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true, false, boolean 이제 문제가 돼요. 있는지 확인하면 true. Alex는 없죠. Justin, John, Mike는 있어서 Alex는 없으니까 false. 그제 없다, not in 하면은 당연히 true가 되죠. true, false 기능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과 딕셔너리의 차이를 보시면 파이썬 집합하고 딕셔너리는 서로 다른 자료 구조예요. 둘 다 근데 중괄호로 자료를 표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쵸 쓰는 게 이런 괄호, 중괄호, 그다음에 대괄호 이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걸 쓰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파이썬 집합하고 딕셔너리는 set 함수하고요. 근데 중괄호 안에 단순히 자료만 나와 있으면 set. 그리고 set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탐이 2개 있어도 탐 하나로 치죠. 그냥 왜 순서가 관계 없으니까. 근데 키와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S1, 2, 3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중괄호로. 그냥 1, 2, 3이라는 세 가지 숫자가 담겨 있는 집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키가 1하고 콜론 2, 3, 콜론 4 이렇게 되면요. 1이라는 키에 2라는 값이 갖고 있고 3이라는 키에 4라는 값을 갖고 있는 딕셔너리가 됩니다. 그리고 빈 집합이나 딕셔너리는 돕긴 해요. 이렇게 set하고 가로치면 빈 집합이 되고 딕셔너리는 딕하고 가로치면 빈 딕셔너리.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딕셔너리는 정보를 찾는 기준이 키하고 밸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명이인 문제 어떻게 하냐? 우리 각 이름을 키로 하고요. 리스트에 등장 횟수를 밸류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나오겠죠. 여기 이름 했으니까 이름 1이 나온 횟수, 2, 3이 나온 횟수가 될 거 아니에요. 딕셔너리로 이렇게 묶으면.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자, 뭐냐면 여기 탐 2, 제리 1, 마이크 1이에요. 그러면 네임 딕이라는 우리가 이런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밸류가 2 이상인 키를 골라내면 동명이인이 구성된 집합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알고리즘 보시면 각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를 저장할 빈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가 그런 다음에 입력으로 주어진 리스트의 각 이름을 꺼내면서 반복하는 건 동일합니다. 대신 주어진 이름이 네임 딕셔너리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이미 있다면 등장 횟수 1을 하나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우리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 없어. 그러면 키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1을 저장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등장하는 모든 이름과 각각의 등장 횟수를 빈 리스트 만든 리스트에다가 저장하고
만들어낸 딕셔너리에서 등장 횟수가 2 이상의 이름을 찾아 그거를 집합으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턴 값을 하면 되겠죠. 즉 그걸 갖고 동명이인을 찾는 알고리즘을 해보겠습니다. 자, definition 하고요. find same name. 그쵸? 이렇게 만들었고 반드시 까먹지 말고 함수나 어떤 명령문이나 할 때는 컬러를 찍어야 명령문을 시작하겠다라는 우리가 사인을 주는 거죠. 1단계로 각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를 딕셔너리로 만들 겁니다. 그냥 빈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가끔 에러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대괄호로 해놔서 그래요. 이건 리스트 만드는 거잖아요. 포문을 돌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첩 포문을 저번에 돌렸잖아요. 처음에 순열처럼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순차 탐색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자, 뭐냐면 자, A라는 리스트가 있다. 그 중에 이게 I랑 같은 거. I가 인덱스니까. 근데 대신 우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임이라고 준 것 뿐이에요. 네임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할 건데요. 그 다음 문으로 가죠. 만약 또 조건이 하나 걸리는 거예요. else가. 자, 뭐냐면 네임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빈 리스트에 이제 담을 건데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그거에 이름이 있으면 한 번씩 더해 주세요. 그쵸? 등장 횟수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름이 여기에 없다면 탐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하나씩 담을 건데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거에서 담을 건데 등장을 안 해,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러면 하나를 등장 횟수를 1로 저장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만들어준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딕셔너리, 네임딕이라는 딕셔너리에서 2 이상인 거, 아까쯤에 기존에 있던 게 있으면 하나씩 증가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탐이 2번 나왔어요. 그러면 2라는 값을 갖고 있겠죠. 1에서. 그리고 없으면 새로 만들어주고, 뭐 알렉스라는 애가 새로 생겼으면 1이라는 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우리가 명령을 만들었어요. 코드를 짰죠. 그러면 이 이상인 걸 이중을 해서 집합으로 하기 위해서 빈 셋 집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래서 요걸 돌아야죠. 이제는 네임드라고 만들어진 우리 이쪽 이거죠. 새로 만든 딕셔너리. 거기에서 그 이름을 출력해 하나씩 뽑을 거예요. 만약 그 딕셔너리의 이름이 그러니까 원소에 들어가니까 이 대괄호가 들어가죠. 이 이상이 있다면 이 콜론 꼭 찍으세요. 에러 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걸 설치하고요. result add name 이름에다가 하나씩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하나씩 붙이라는 거죠. set 함수에 그쵸? 이게 하나씩 들어가고 어, 만약 그 여기 있죠. 그러면 form는 이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반환해줘. 이 set을 여기 다 된 거 리저트를 반환해줘. 그쵸? 저장 자 리턴은 저장 값을 반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처음에 탐, 제리, 마이크, 탐이라는 이렇게 네 가지 최초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탐 나왔으니까 처음에 네임 딕셔너리로 가야죠. 우리 코드를 하면 탐 한 번 나왔어. 하나 생겼고 제리 처음이니까 하나 생기고 마이크 처음이니까 한 번 생기고 탐은 한 번 있던 거를 코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나왔던 거면 하나씩 플러스 마인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증가시키라고 했죠? 2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1이고 탐 둘, 제리 1, 마이크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네임 딕셔너리에서 뭐예요? 같은 게 있는 2번 이상 나온 거가 있으면 이 셋 함수를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탐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2 이상인 건 탐만 될 거고 여기는 그냥 일단 눈으로 보이니까 마이크가 2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탐하고 마이크가 나올 겁니다. 그쵸?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래서 1단계로 리스트 정보를 한번 읽어가지고 각 이름과 등장했을 딕셔너리에 넣는 동작을 잘 보세요. n번 했죠. 다 한 번씩 해봤기 돌아갔으니까 10개 자료가 있으면 10개를 돌아갔잖아요. 한 번씩 찾아봐야죠. n번 처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로는 새로운 빈 딕셔너리를 우리 채운 다음에 뭐야 서로 다른 이름을 확인해서 등장 횟수가 2 이상인 거 자료만 찾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더 빠를 거예요. n번 이하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n번이죠. 근데 for 반복문을 겹쳐서 했으면 제곱이 되죠. 각각을 다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끊었어요. 한번 해서 새로운 거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정리된 걸 갖고 n번만 돌아갔잖아요. 이해되시죠? 반복문은 한 번 돌면서 요거 각자 한 번 돌고 우리 폼은 잘 이해하시면 돼요. 딱 제곱이에요. 왜냐면 폼문이 있으면 요렇게 돌고 각 이거에 대해서 한 번 하고 오케이 이거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각 다 돌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중첩 반복문을 하면. 근데 따로따로 1단계 끝. 그래서 나온 결과 이거 갖고 또 한 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5의 n이죠. 두 번 하니까 2에다가 n 2에 n 해다 다 n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한히 커질 때는 n번 요거에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for 반복문이 여러 번 나올 때는 서로 겹쳐 있느냐 겹치지 않느냐에 따라 또 계산 복잡도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예요. for 반복문이 겹치면, 자, 그래서 이게 인덴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요. 요 봐요. 우리가 중첩 반복문 보통 막 익숙하죠. 전체를 봤을 때는 0 이 주소부터 n-1 요 말이 레인지가 끝에 값을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 n-두 번째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요거까지 가는데 전체는 그 밑에는 또 뭐야?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이제 값을 집어넣었을 테니까 그 다음 것부터 뭐예요? n까지. 그쵸? 여기 n이니까 n-1 원래 여기 끝까지 각각을 하나하나 이걸 a0을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칸부터 끝까지 다 돌고 다 돌아서 끝번호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칸부터 또 돌고, 지금 이렇게 중첩 반복문은 n의 제곱을 한 거예요. 그 나올 수 있는 실행 횟수가 우리가 그쵸? n의 n 곱하기 1에다가 2 나눠준 거, 이거 많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for 반복이 겹쳐지지 않으면 우리 레인지 함수에서 0에서 n 그쵸? 까지 있는 거에서 i번 n번 실행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for문을 i에서 0부터 n 그러면은 그것도 n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n이니까 5의 n 시간 복잡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을 따로따로 해본 거죠. 그래서 계산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간 복잡도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여러분 다 테라바이트 수준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복잡도다 이거예요.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동명이인을 찾는 문제는 당연히 모든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보다는 시간 복잡도가 좋다는 걸 여러분 알았어요. n 제곱하고 n은 뭐 하늘과 땅이죠, 사실은. 하지만 딕셔너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새로운 딕셔너리 이거에다가 한번 1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차지해요. 그쵸? 이게 만약 엄청 큰 거라면 메모리 양이 우리가 지금 뭐 5개밖에 없었지만 그걸 그냥 간단하게 해요. 억 붙여볼게요. 그러면 5억이에요. 그쵸? 단위가 틀려버리면. 그러면 5억 명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는 거죠. 일단은 한번 거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이용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트레이드 오프라는 거죠. 요게 좋아지면 결국 공간 복잡도는 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거꾸로 해야 되냐? 시간 복잡도가 적어지면 공간 복잡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알고리즘 분석을 정확하게 하면 시간 복잡도뿐만 아니라 공간 복잡도 함께 고려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대체 공간, 만약 우리가 원래 하드디스크가 옛날에 모자랐을 때는 그런데 메모리나 외장 하드나 그쵸?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잠깐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공간 복잡도는 이제 덜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7-3에서 풀어본 학생 번호로 학생 이름을 찾는 문제를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하나씩 해당되는 이름 돌려주고 학생 번호가 없으면 물음표를 돌려주는 걸 할게요. 그래서 39는 저스틴이고 14는 존이고 67은 마이크고 105는 썸머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학생 이름 찾기 해보면 get name, 내 이름을, 그러니까 학생 이름을 찾는 거예요. 뭐 find name 해도 되고. 네, 딕셔너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명부를 딕셔너리 sinfo 이렇게 검색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생들에서 누구 찾을 때 그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 번호 find number, 그 다음에
뭐냐면 해당하는 학생 이름을 출력하고 해당하는 없으면 물음표로 한다 이거죠. 자, definition, get name 해요. 자, 전체 sinfo고요. find number 이렇게 입력 출력 이렇게 된다 이거죠. if find number 뭐냐면 전체 학생 정보 중에서 내가 find number 즉 학생 번호를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리턴 값을 해줘요. 그러면 그 sinform에 find number 값을 나한테 출력해줘. 그렇지 않다면 물음표를 그 학생이 없다면 내가 찾는 애 그 이름이 없다면 뭐야 물음표를 반환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샘플 인포를 이렇게 키 밸류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프린트 getName만 하시면 돼요. 샘플 인포로 할 건데 105번 있죠. 그러니까 썸머 나올 거고요. 777 하면은 없잖아요. 물음표가 찍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드 자체는 더 쉬웠죠. 했던 거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 그러니까 알고리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냐에 따라 일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리고 어떤 건 희생되더라도 어떤 거를 증가시키는데 그게 더 좋으면 우리가 그 방법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서 세종대까지 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걸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좀 오늘 좀 여유가 있어요. 내가 뭐냐면 뭐 돈을 희생하더라도 그렇죠. 현실적으로 돈을 희생하더라도 제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아니면 한 시간 먼저 들어가서 하고 싶어. 그러면 택시를 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남자친구나 그런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호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또 그걸 방법을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버스로 올 수도 있고 지하철로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버스 지하철 갈아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리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보는 거야.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고 그 중에 근데 그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n 제곱이라 어떨 때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죠. 현실적인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n 제곱이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은 오히려 우리가 왜 배우냐? 대부분이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전에 원초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순차 탐색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그게 기본이고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없고 우리가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런 게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메모리 아까 공간 이제 복잡도보다 시간 복잡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뭘 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아까 처럼 억 단위라고 그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나 우리 호텔이나 이런 데가 뭐 구글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메모리가 큰 컴퓨터,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알고리즘을 써야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주어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보고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뭘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지금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는 n 제곱이 걸리는 시간 복잡도가 걸리는 걸 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잡도는 똑같지만 방법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 전처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과물을 이끌어 갈 때 어떠한 방법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정된 자원. 그러면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컴퓨터예요. 그렇죠? 메모리. 그러니까 항상 논문이 그래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 예측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 프로그램이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확도 하는데 내가 만약 이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다운이 한 1억 정도를 해. 근데 그거를 구축하려면 내가 이 방법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요? 만약 10억이 들어. 그러면은 사장님이 오케이 그래요? 1억 절약하기 위해서 10억을 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가서 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갖고 논의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완벽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완벽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배운 거랑 틀리게. 그래서 자꾸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걸 선택해서 하고, 또 근데 내가 방법을 알고 가는 방법을 길을 알고 있으니 다음에 내가 그걸 또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면, 환경이 되면 그 다음 방법을 쓰면 되겠죠. 예, AI 알고리즘. 이것은 친구의 친구 찾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도 언급을 했지만 SNS 분석 같은 거 할 때 연구자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거죠. 사회 관계망 같은 거 그런 게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제 저희 세대 때 인스타 같은 거죠. 그때 많이 썼던 게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어, 그 아이 홈페이지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각자 홈페이지 하나씩 갖고 그러다가 밋밋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일촌이라는 개념, 그쵸? 자기랑 친한 친구한테는 오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스북 같은 거였죠. 그거를 이제 도입해서 한참 잘 나갔어요. 그리고 수익 사업으로 지금은 이제 그걸 똑같이 카카오에서 도입을 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모티콘 이런 걸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때 뭐 이런 BGM 같은 거 내 홈페이지에 까는 그런 유료 상품 도토리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를 처음 시도했죠. 그래서 거의 뭐 저희 세대 때는 다 하나씩은 갖고 있고 하고 또 비밀 보장 또 이제 많이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뭐 미국에서 이런 일총 개념이 없고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이렇게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애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강간을 당했어요. 왜냐면 그 애를 스토커죠. 한 3개월 동안 그 사이트, 그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문제가 됐던 게 마이스페이스인가 뭐 그런 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지켜보고 무서운 사람인 거죠. 가족이 누군지. 지금 뭐 한참 문제가 되는 박사방 같은 거죠. 그 사람의 호구 조사를 다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동선이나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친구 관계도 알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구 맺기나 이런 기능들이 개인적인 정보 보안 때문에 이제 사회적 이슈도 되고 그런 문제가 그 막는 기능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이 친구의 찾기가 이제 그래프 모형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의사 결정 모형 데이터 마이닝을 혹시 공부하셨으면 거기에 나오죠. 머신러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의사 결정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그래프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어떤 애를 좋아한다, yes 이쪽 1번으로 가세요. 아니면 no 우리 했던 의사결정 나무 트리,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자, 이게 다 뭐예요?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산수학이라고 학부에서 배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게 되면 공학수학이고, 딥러닝은 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은 이제 공학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공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프를 되게 중시해요. 왜냐면 이게 딱 이진법이거든요. 음. C 언어 자체가 이 알고리즘에 다 C 언어로 표현이 되는데 뭐 있으면 yes, 노면 0, 이렇게 1, 0 이렇게 돼 나오거든요. 숫자로 표현이 돼요. 디지털화라 여러분은 뭐 디지털화냐 아날로그냐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전파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는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10, 10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딥러닝에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지 같은 거 할 때도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10, 10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걸 이제 방법을 나중에 변화하는 거를 개념만이라도 소개는 해드릴 건데
음성도 그래요. 이 우리가 음성 인식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이렇게 파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떠한 변역 폭이 있잖아요. 이런 변역 폭. 이제 이런 걸 다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머리 아프시죠? 푸리의 변환이라고 그쵸? 그래서 그 제가 물어봤거든요. 수학과 박사님 지금 그 성균관 대학교에서 그 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 데이터 사이언스과에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업 태도가 학생들이 좋지 않다. 그러면 시험 문제로 이 풀이의 변환 과정을 증명하셔 문제 한 문제 낸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옛날엔 요즘엔 그렇게 안 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보면 A3인가? 이렇게 큰 종이 있죠? 거기 앞뒤로 2장 정도 나와요. 증명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여기 수업 태도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 온라인으로만 봐서. 근데 숙제를 많이 안 내고 그런다. 그러면은 제가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변환하는 과정을 가르치고 시험을 이거 한 문제만 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쵸? 뭐 그러진 않을 거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왜냐면은 변환 과정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지 그 배웠는데 배우긴 배웠어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뒤돌아서니까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중간 과정이나 끝에는 알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음성 인식은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어 처리가 되면 음성 인식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죠.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데 일단 지금 가장 딥러닝 쪽에서 핫한 게 이제 이미지는 잘 구현이 됩니다. 채널이 RGB라는 그 세 가지로. 제가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하시면 수학은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진법적인 트리, 이진 트리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나중에 이제 이게 친구의 친구 생계 그래프 막 연결돼 있고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사회관계망 SNS 분석으로 끝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네트워크죠. 그쵸. 컴퓨터 네트워크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물 인터넷, 우리가 들으면 IoT랑 연결이 됩니다. 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죠. 우리가 어떤 로봇에다가 지시를 내리려면 다 텔레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패킷이라는 걸 쏴주거든요. 우리 전파할 때. 그게 인터넷이랑 연결돼 있죠. 그러면 그 통신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종사를 하자라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고, 일단은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벌써 여러분 알다시피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시험으로 로봇으로 배달하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마존에서는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급변한 그리고 바로 드론으로 배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드론을 조정하는 거 그걸 일일이 손으로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여기를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노드라고 합니다. 이 정점이라고 하고요. 수학에서는 이거로 이 연결되는 건 간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된 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경로를 파악해 가지고 최적의 경로에다가 지시를 내려야죠. 여기서 드론 투야 너 저기 가서 저기다 배달하렴. 그렇게 명령을 쳐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드론 날리는 것처럼 일일이 드론 운전수 자격증 있으신 분들 뽑아가지고 그 이해되시죠? 하나씩 드론 옮기셔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네. 어떻게 집는 거지? 이게 프로그램이 달라져가지고 이건가? 예. 자,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용할 거예요. 왜? 자, 우리가 VIP 관리나 손님 회원 관리를 해야 되면 요 회원이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지인 소개, 바로 지인 소개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업에서도 우리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레스토랑에서요. 제가 이제 컨설팅 가서도 하고 경영 컨설턴트한테 들은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커피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죠. 왜 명함을 받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함을 받으면 여러분 명함 그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숨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벤트를 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나 여기 고객이다. 라는 걸 인지하라. 이런 뜻 아니에요. 물론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할 수도 있지만,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 명함하면 뭘 파악해야 되냐면, 마케팅 팀에서는 그 명함에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회사. 그러면 우리
이분들이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오시는 회사가 어디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회사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 판촉을 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타겟팅이에요. 타겟 마케팅이 되는 거죠. 즉 영업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전에는 저도 그렇지만 다 엑셀로 한 땀 한 땀 손으로 쳤다고요. 처음에는 NGD, 그쵸, 노가다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전처리 과정이 고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NGD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발전이 없는 거죠. 분석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상위로 올라가서 처음에는 NGD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빨리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셔야겠죠. 왜 하다 보면 늘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2년 내에 끊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노가다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좀 빨리 내 근무 시간에 끝나고 싶지 우리가 야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배우자 이거예요. 그걸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이 배울 필요 있고 오늘 코드를 배우는 거는 나중에 꼭 이용하세요. 왜? 우리가 결국 봐봐요. 여러분들 지인 마케팅 한다면 어떤 회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원은 우리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쓸까요? 우리가 코드를 딱 돌려서 혹시 지인 초대할 수 있는 지인 마케팅 초대해 주시면 정보만 주시면 저희가 마케팅 할게요. 아니면 어떤 얘기해서 그분 데리고 오면은 뭘 더 드려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는 모든 친구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럼 싸이월드라고 아까 지금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럼 SNS죠. 거기 1천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 촌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알고리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해요. A와 B가 이 사람이 1촌이에요. 즉, 우리가 인스타로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저 인스타는 하긴 하는데 홍보용으로 하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진짜 친한 친구 절친이에요. 그 절친이 1촌으로 한 거예요. 원래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1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B와 C는 1촌 관계예요. 그러면 A와 C는 이렇게 1촌이에요. 그러면 A하고 C는 사실은 이 B라는 사람을 매개로 있는 거잖아요. 직접 사이가 아니어도 어떻게 돼요? 2촌이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서너 명조 정도면 촌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회원 수가 1,000만 명이다. 그런 웹사이트에 각 회원이 관계를 맺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구별할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걸 안 하면 손으로 다 찾아봐야죠. 대부분의 SNS는 친구 관계가 있고요. 친구의 친구를 찾아주는 친구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거 코드를 여기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친밀도, 유사성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알고리즘 추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냐 유저 베이스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용자, 즉 내가 이런 걸 같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게 있고요. 상품의 그 유사성을 갖고 뭐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친구 추천을 기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호텔에서. 여러분이 내가 딱 여러분의 신입사원을 가는데, 저는 이 회원 관리를 위해서 친구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고, 저는 코드 짤 수 있습니다. 뭘 코드를 짜? 여기 있는 거 100개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면, 우리 호텔에 필요한 애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배워야겠죠? 그래서 친구의 친구 찾기와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요. 이거 어디 갔냐? 사라졌어요. 좀 더 일반적인 친구 관계로 정리하면 친구가 1촌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이 직접 아는 사이일 때 그래서 서로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친구 요청을 해요. 이거 똑같죠. 이제 페이스북이 옛날에 없다가 생긴 게 우리가 요청하면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친구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A가 B의 친구면 B도 A의 친구 이렇게. 거기도 보면 친구 추천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친구는 친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는 사람이 직접 아는 친구와 그 친구의 친구들, 즉 집 간접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 그게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가 친구고 B와 C가 친구예요. 그렇죠? A와 B가 친구고 B가 C가 친구예요. 이게 A, B, C 친구고 친구예요. 그러면 이 C하고 또 D라는 애가 있어요.
DC와 D가 친구예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래서 A에게는 이 A, B, C, D 모두가 일단은 다 모든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망 같은 거 할 때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아, 이게 좀 안 좋은 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그 잉크 주석이 남아 있네요. 자, 장단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친밀도, 촌수는 뭐냐? 어떤 사람이 두 명이 서로 간접적으로 아는 사이일 때 우리가 두 명이 서로 몇 단계를 거쳐 아는지 나타내는 숫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친밀도 0이라 보고 그래서 A와 B가 친구고 B와 C가 친구예요. 그러면 C와 D는 친구이면서 A와 B의 친밀도는 1이겠죠. 이해되시죠? 자기 자신은 0이니까 A와 B는 내가 1촌이잖아요. 그래서 1이에요. 1. 그리고 B와 C면 얘도 1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A하고 C는 어디요? 두 단계 건너니까 2가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거리예요. 사회적 거리, 상대적인 거리. A와 D는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3단계 건치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강한 친밀도로 계산한다 그러면 역수가 되겠죠. 얘하고 얘는 1이면 얘하고 얘의 친밀도는 2분의 1, 그리고 얘하고 얘는 3분의 1이겠잖아요. 세 단계를 건너니까. 우리가 이해되죠? 전체의 친밀도를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있고 상대적인 친밀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용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거 갖고 친구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한 사람의 모든 친구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프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이게 뭐예요? x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거는 그래서 친구 관계를 푸는데 필요한 그래프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를 연결한 선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걸 정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요 정점 또는 우리 쪽에서는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쵸? 노드. 근데 이게 필기는 좋네. 그쵸? 그리고 이런 걸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그쵸? 아, 이거 좀, 여기 타입하는 것도 있네. 잠깐만요. 간선. 보이시죠? 예, 이런 걸 간선이라고 해요. 이런 걸 간선. 이건 노드. 그쵸? 이거 또는 정점. 쳐야지. 그쵸?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자, 그럼 일단 지우고 다음 장 넘기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이게 정점, 이게 간선. 그래서 이 꼭지점 여러 개와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표현한 게 그래프다. 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부터 6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 꼭지점을 버텍스 6개가 있고 그 꼭지점 사이 연결하는 선, 엣지가 7개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쵸? 이 노드는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 거고요. 그쵸? 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10번이잖아요. 등번호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예요? 딕셔너리로 키 밸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번 son.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번호로 우리가 각각의 숫자로 처음에는 분석하기 위해서 숫자로 나타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에 담아 있는 이게 딕셔너리 사전에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10번하고 관계되어 있는 애들 출력해줘 그러면은 각각의 이름들을 밸류값 쫙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약간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각 사람을 꼭지점을 하고 그 사람의 친구 관계를 선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8명이 있는데 그래프로 썸머는 저랑 서로 친구고 그러니까 1촌이죠. 또 썸머와 저스틴, 이 썸머가 있는데 얘가 존, 저스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스틴, 존 이렇게. 또 썸머와 마이크는 서로 친구고 이거 마이크까지 있네요. 저 근데 저스틴하고 메이, 저스틴이었나? 얘가 얜 아이고 존으로 할게요. 그러면 저스틴은 또 메이하고 친구고. 아니 잠깐만 이게 메이인가? 이거 마이크죠? 아니, 다 써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메이하고 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과 저스틴은 서로 친구고 저스틴하고 뒤에 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린 것보다 더 빨리 나오네요. 아무튼 사람 8명을 꼭지점 8개로 하고 각각의 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긴 봐봐요. 얘네는 연결고리가 없죠. 그렇죠? 어, 자,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리스트하고 딕셔너리로 인해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알았어. 그래프로 그림을. 그래서 이게 동일해요. 이 알고리즘을 하는 방향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할 때랑 똑같이 동일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데이터 시각화를 해요. 왜냐면은 전체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통계는 다 배우셨을 테니까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안 배우신 분도 있으니까 통계학은 다 배우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통계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계 분석할 때 어떻게 산전도 그려보죠.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알아야 아 이게 직선으로 우리가 흔히 배우는 회계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회계식은 추정식이에요. 우리가 그쵸? 추정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이 알고리즘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할 때도 프로그래머도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그립니다.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 리스트와 딕셔너리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표현하려면 꼭지점의 정보부터 저장을 해야겠잖아요. 그 노드가 연결고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보면 각각 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일촌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서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래야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꼭지의 정보부터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표현할 그렇죠? 인포메이션 딕셔너리를 만들고 우리가 뭘 해?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10번 소놈이 키값을 해야 꼭지점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아요. 여기 썸머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뭐가 나와요? 프로그램이 실행 안 된다고 나오죠? 왜? 키하고 키에 대한 밸류가 없잖아요, 지금. 썸머 뭐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려면 어떤 키하고 연결되는 게 값이 키 밸류, 즉 딕셔너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바로 꼭지점과 더불어 그래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썸머가 뭐야? 얘네들하고 연결돼 있어. 그쵸? 그 정보가 있어야죠. 밸류 값들이. 자, 그 꼭지점에 직접 연결된 다른 꼭지점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즉 이걸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인포의 키에 대한 다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게 리스트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존, 저스틴, 마이크가 아까 같은 서로 친구라고 했으니까 서머에 연결된 일촌이들 있잖아요. 그 일촌 정보를 줘야죠. 그래서 서머는 누가 하고 일촌이니 띡 물어보면 이 서머를 여러분들이 키값을 준다는 거는 썸머의 1초는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이 존, 저스틴, 마이크가 튀어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리턴 값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키 썸머 값으로 대응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성된 친구의 정보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썸머는 존, 그렇죠? 저스틴, 마이크, 존, 썸머, 저스틴, 저스틴 하면 이렇게. 그러면 A가 B의 친구면 B는 자동으로 A의 친구가 되죠. 그쵸? 그래서 썸머에 대응한 리스트에 전이 있으면 전의 리스트에도 썸머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주어진 친구 관계 그래프에서 탐의 모든 친구를 출력하는 건 굉장히 갑니다. 그냥 탐 자신을 출력하면 돼요. 그쵸?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 딕셔너리에서 키에 탐 하면 제리 하나면 제리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제리 친구를 하면 탐 한 명뿐이고요. 그렇죠. 탐은 이미 자기 자신을 출력했으며 알고리즘은 종료합니다. 그렇다면 서머의 모든 친구를 출력하는 건 어떨까? 일단 서머 자신은 출력하겠죠. 모든 친구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 포함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머의 친구를 찾아보니 3명이 있었죠. 그 3명의 이름을 출력하고 다시 이 3명의 친구들을 따라가 봐야죠.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처럼 친구가 여러 명이고 그 친구들의 친구가 또 여러 명이면 기억력만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면 메모하면 어떨까라는 말을 했는데 그 메모하는 걸 잘 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메모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프로그램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친구의 친구들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처리하려면 친구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메모지에 적어놨다가 한 명씩 처리하면서 메모지에 지워줘야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친구의 친구인 걸 메모리에 안에 담았다가
그걸 좀 이따 하면 Q 우리 배웠죠. 어떤 대기 행렬 만들 때 Q. 거기다가 Q의 특징이 뭐야? 여기서 한 명 부르면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쵸?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죠. 그래서 메모에 한 명씩 처리해서 메모에 지워놔요. 그러면 이게 지운 거를 이미 어디다가 추가했죠. 이 사람 여기에 들어왔어. 그 할 수 있는 집합을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우리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이미 추가된 사람, 친구 추적 과정에서 한 명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추적이 무한 반복돼요. 왜냐면 얘랑 했는데 얘 또 뽑았고 또 나왔고 얘 또 친구 또 뽑아야 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처리 대상으로 올린 사람은 중복을 반복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무한 반복될 수 있어요. 봐봐요. 썸머의 친구가 폴인데 폴의 친구는 또 썸머고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 썸머의 친구는 폴이고 폴의 친구의 썸머고 폴 그쵸?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마치 와일문 가뜩이나 우리 와일문 쓸 건데 폼을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함께 메모지에 적어둬야 돼요. 그러면 요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담아둬야겠다. 어디다? 구분해서 그쵸? 그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탐과 제리가 있는데 두 번째 과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자, 탐은 제리를 친구 출력해요. 그 다음에 제리는 다시 탐을 출력하고 다시 탐은 제리를 조종하죠. 영원히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에서는 앞으로 처리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씩 나가야겠끔 그게 뭐예요? Q죠. Q를 하면 기억나시죠? 하나 했다가 얘가 먼저 나가는 거. 그쵸? 대기업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기 위한 기억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처리한 거를 또 추가한 사람들 그러면 벌써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딱 뭐가 떠요? append라는 우리가 함수를 써야겠구나. 그쵸? 그거를 해서 기억 장소 어디다 보내야겠구나. 그쵸? 우리가 다 했다. none이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 앞으로 처리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장할 큐를 만들고 그렇죠.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 메모 2개 한다고 했어. 첫 번째 메모에. 그래서 다음에 이미 큐에 저장한 사람들 저장한 집합 동원을 만든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메모 사항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검색의 출발점이 될 사람들 하나씩 뽑을 사람들을 큐와 집합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하나씩 집어넣어요. 이미 처음에 첫 열은 그대로 가겠죠. 여기도 빈 공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처음에 초기화할 때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겹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빠져나오고 대조해 봐가지고 이미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빼고 없으면 여기다 추가한다. 이렇게 명령문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큐에 사람이 남아있다면 큐에서 처리할 사람을 꺼내고 꺼낸 사람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꺼낸 사람의 친구 중에 아직도 큐에 추가된 적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큐와 집합에 추가하고 큐에 처리할 사람이 남아있으면 계속 여기 처리할 사람들을 4번을 반복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면 될 겁니다. 그쵸?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어본다 이거죠. 손으로. 처음에는 알고리즘을 효율적인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예요. 모든 친구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 과제는 15-1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definition을 합니다. 처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력은 우리가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G라고 표시할게요. 그래프니까. 그냥 모든 친구를 찾을 자기 자신. 그쵸? 그걸 start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 모든 친구는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출력은 그 해당되는 사람의 이름을 딱 칠 때 모든 친구의 이름이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definition print all friends입니다. 처음에 G고요. 그 자기 자신은 start입니다. 자, 두 개 다 처음에는 빈칸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빈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Q라는 저장 공간 기억장소 1이에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사람들을 Q에 저장합니다. 다음 done은 set 집합을 해요. 이미 Q에 저출한 사람들을 집합에 기록해서 뭐예요? 중복을 방지합니다. 왜 집합이냐고 많이 물었는데 집합은요 순서나 이런 게 관계없이 여러분 집합이라는 그 수학을 기억하시면 세 번이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양진욱이 세 번이 나왔어도 집합에는 한 번으로 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set으로 기억 장소 2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그 명령이 틀리죠. 추가하는 명령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append 함수를 씁니다. 자, 일단 자기 자신을 일단 Q에 집어넣죠.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즉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한번 넣어봅니다.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append 함수 기억나시죠? dot하고 append. 그쵸? 그래서 다음 집합에도 추가를 해야죠.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씩 처리한 거. 이건 처리할 대상, 이건 처리한 거. 그쵸? 그래서 두 개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도 처음에 집합에 추가합니다. 그때는 add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while문으로 무한반복합니다. 그래서 반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두 개로 나눴다고 했어요. 자, q 그거에 대한 명령입니다. 유의하시고 이 명령문이 인덴트 잘 기억하시다. 여기까지 하고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여기 for 구문, if 구문이 다 돼 있는 거죠. 이 인덴트 잘 기억하세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q가 있는데 처리할 사람이 남아있는 동안에 자 q에다가 팝 하나씩 꺼내. 지금 0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에 q라는 이러한 공간에서 첫 번째 이렇게 하나씩 오잖아요. q의 특징이 하나씩 뽑아. 팝 기억나시죠? 처리할 대상을 한 명씩 꺼내가지고 그거 그 이름을 출력하고 그 다음부터 for문을 돌려서 근데 처리를 할 건 이거는 이제 앞에 전제 조건이고 요거죠. 결국 전제 조건이 이게 뭐야? 중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뽑고 한다 이거죠. 자, 폼을 돌려요. 자, 뭐냐면 내 그래프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입력한 것 중에서 요거죠. 한 명씩 뽑은 애 중에서 하나씩 돌릴 거야. 그쵸? 그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씩 이제 빼가지고 확인해 볼 건데 만약 not in이잖아요. 요 큐에 추가된 사람이 없다면 즉 집합이나 이런데 저장된 사람이 없는 거죠. 없으면 큐에다가도 추가하고 집합에도 추가해줘. 이해되시죠?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이제는 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걸 출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썸머 아까 배웠죠? 존, 저스틴, 마이크. 존은 썸머, 저스틴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rint all friends. 그리고 여기 데이터셋이죠. 요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서 썸머에 관련된 것만 출력해줘. 그러면 존, 저스틴, 마이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print 이거 치시면 이제 다 이거 나오는 거고 print of friends에서 제리의 친구들 그쵸? 요 친구 탑만 딱 나올 겁니다. 그쵸?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칸 띄워준 것 뿐이에요. 프린트 이건. 자, 그래서 요러한 프로그램 15-1은 그래프에서 연결된 모든 꼭지점에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로 이런 걸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 다음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래프 개념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작업을 우리가 시각화, 그래서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가시적으로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한눈에 보거든요. 그래서 현상이나 사물을 버텍스 즉 정점 하고요. 간선. 그렇죠? 이게 우리는 이걸 링크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노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점 간선. 그렇죠? 버텍스 엣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나 트리 자료 구조를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다대다 관계 이거예요. 다대다 이거 맞나? 그렇죠? 다대다 관계 관계를 가진 원소들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그래프는 주요 요소 간에 여기 보면 관계, 거리, 비용 특히 비용, 거리 많이 사용해요.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표현하고 설계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특히 네트워크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유용합니다. 두 정점이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접해 있다. 그래서 adjacent,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간선은 두 정점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A하고 B 우리가 관계를 나타내면 이걸 링크, 즉 이걸 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의 도로망이나 도시의 지하철, 특 이거예요. 네트워크 구성도. 그렇죠?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할 때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왜 이게 지금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좀 더 알고리즘을 AI 이론을 공부하면서 같이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 이제 이 책 끝나면은 그때 이제 좀 더 깊은 알고리즘을 조금씩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많이 쓰는 게 다 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그래프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산망, 인간관계, 사회 조직, 데이터 구조, 데이터 링크라고 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중요하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많이 쓰죠. 분자 생물 유전자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AI 하지만 이 AI로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뭐 신문기사에 본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은 고급 AI 인력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또 일단 지금 당장 그쵸? 급한 실적이 급한 이런 회사들은 뭐 엔사나 다음이나 뭐 이런 몇 군데 빼놓고는 그쵸? 카카오나 이런 데 빼놓고는 이제 AI의 그런 거를 수익화를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데이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그게 원료가 되니까 이제 그쪽은 발전이 계속 되고 있고 AI는 지금 문제는 이분들의 눈은 되게 높고 회사에서는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그런 고급 진짜 모든 걸 다 알려면 석박사 과정을 나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에 이제 관심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경영 쪽에서는 금융 쪽이고요. 왜냐면 우리 알던 주식이나 그쵸? 자동 트레이닝 이게 옛날부터 이 데이터 갖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플랍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거래 그리고 외환 딜러들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핫한 게 부동산이죠. 왜냐면 예측 프로그램이 주식은 AI도 잘 못 맞힌다고 해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안 맞는다고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레딕션은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통계를 배우셨으니까 외생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심리학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뭐 그것도 있고 갑자기 이런 외생 큰 변수 뭐 코로나나 메르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또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중 관계 뭐 이런 거 하면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으면 예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 배우겠지만 경제에서 선행지수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심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단타 위주로 많이 하죠. 오토 어드바이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잘 맞아요. 왜냐면 프레딕션을 해도 그 단타나 과거의 짧은 기간의 최신성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많이 배우셨으면 이제 타임 시리즈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타임 시리즈가 최근 3개월 아니면 몇 년은 잘 맞춰요. 근데 이제 아주 프레딕션이 이제 길게 하면 안 맞죠.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익을 하려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가장 핫하고 잘 맞는 게 특히 이미지, 사람 폐, 그쵸? 이런 것들은 천천히 진행한 거고 그런 거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거든요. 병균이나 이런 게. 그래서 분자, 생물 유전자 관계, 그쵸? 이런 거에서 지금 의학 쪽에서는 엄청 발달해. 특히 이미지 쪽은 엄청 발달했고 막 의사가 없어진다. 진단만 하고 이제 얘기만 하고 그런 구조만 알고 인간에게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지 결국은 AI로 많이 대체 방사선과나 이런 건 대체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호텔 쪽은 말할 것도 없죠. 그쵸? 그냥 단순한 서버들 없어지고 있고 키오스크 다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 경영을 트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나 이 데이터 처리 분석 그거 해야지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에 대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한 말로 이 물 들어왔을 때 같이 타면은 합니다. 뭐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래프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이 그래프 개념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래프는 정점의 모음과 그 정점을 잇는 간선의 모음 간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V, 엣지, 그쵸? 그 V, 버텍스 정점의 집합 이렇게 돼 있죠? A, B, C, D, E, 그쵸? 그 다음에 간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런 걸 전체적인 걸 요약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응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 뭐 통신일 때는 우리가 정점에 우리 전화, 그렇죠? 여기서 전화기 한 대 있고 저쪽에 전화대 한 대 있고 컴퓨터도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광섬유 케이블로 하고 이제 유선 케이블일 땐 그러죠. 그리고 전자회로 같은 경우 칩 컨덴서 저항이 있으면 선으로 있고 급수 시스템 같은 경우 정수지, 뭐 정화 시설, 그럼 배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교통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제가 딥러닝 쪽을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석사들하고 같이 듣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통공학과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게 서울시에 이런 걸 딥러닝을 이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차 강역도 그렇죠. 뭐 1호선 특히
뭐 9호선 이런 오는 배차 간격, 뭐 아니면 그 시간대별 혼잡도를 그런 거 다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알고리즘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핫한 거죠. 교차점을 어떻게 할 거냐, 공항을 어디다. 우리가 뭐 들어봤지만 허브 앤 스포크라는 개념이 있죠. 저도 옛날에 뭐 박사과정 그 면접 때 나왔던 것 같은데 해종대에서 이런 거 있죠. 어떤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허브를 두고 어떻게 나머지를 방사형으로 어떻게 한다. 물류창고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게 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면세점으로 진출하게 되면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도 공항공사나 항공사에 취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점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게 도로나 항로가 되겠죠.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를 HTTP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쵸? 사회적 관계, 사람, 그러면 친구 관계.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인문사회 쪽에서. 그리고 경제. 그렇죠? 뭐 주식이나 현금이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알고리즘은 어떤 네트워크의 하나고 이런 거 수리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모형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의 이제 학문이나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지만 우리 말대로 기술 경영이에요. 우리는 이거 갖고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학자들은 논문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융합하면 되겠나라는 생각하겠지만 저런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고 이거 돈 되는 거네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만약 그래프 보시면 정점은 A 가스 방향 보세요. B, C 그쵸? 그래서 간선은 A하고 G 그쵸? 그죠? A하고 W A하고 E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그게 그래프의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럼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그 사물간의 그래 관계나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리 도심 지역 영등포 강남 이렇게 이거 뭐 요즘에 뭐 핫한 그 코로나에서 어, 확진자 그거랑 비슷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 짜더라도 개발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구조를 알면 이런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좀 후배 여러분들에겐 선배겠죠. 실제로 카카오에 판 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선배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이런 개념을 이해한 거죠.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해. 공용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아니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더 나은 거 처음에 공용 주차장 찾아주는 걸로 했어요. 공용 주차장 찾는 거 여러분 네이버 치면 나와요. 근데 일일이 쳐야 되잖아. 어디인지. 근데 그냥 여기서 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내 위치를 추적해서 여기서 가까운 공용 주차장 찾아줘. 그걸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카카오한테 팔린 거잖아요. 어, 그 김기사라는 것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니까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제 레드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보면 이제 나를 기준으로 이러한 친분 관계,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친밀도, 우리 좀 이따가 바로 친밀도 공부할 건데요. 친밀감의 정도를 표현하며 거리나 시간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가중치가 있잖아. 난 쟤랑 몇 배 더 치해. 그쵸?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곤란한 질문이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쵸? 그러면 엄마의 친밀도를 가중치로 2. 그러면 곱하기 2. 그쵸?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그, 여러분 수업 때는 나올 거예요. 아마 이 공식이 나올 건데요. 어, 예, 이제. 딥러닝 하기 전에 꼭 나와요. 이걸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과 수학의 기본인데 우리는 안 배워서 그렇거든요. 이거 내적이에요. 행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웨이트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가중치를 주고요. 어떤 x값에다 거기다 에러 한 게 항상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딥러닝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내적 구하는 거 그래서 아마 수학 공부가 좀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그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라스 펑션이라고 해요. 그걸 최소화하는 그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웨이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철수하고 영희하고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면 9배 정도째.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걸 10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런 것 갖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 갖고 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로 그전에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로 돌렸는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분석이 가능한다는 거죠. 이제 네트워크를 묶어가지고 이제는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크게 무양, 유양, 그 방향이 있냐 갖고 나누고요. 또 하나 이제 가중치가 있냐 그걸로 이제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종류는 무양 그래프, 간선에 즉 이쪽에 그냥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A하고 B하고 D가 친구고 A하고 D가 친구고 그럼 1촌이겠죠 각각은. 그리고 B하고 C는 친구고 C하고 D가 친구고 이렇게 A하고 B하고 친구고 B하고 C하고 친구고 A하고 C하고 친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유형 나오겠죠. 방향 있는 거. 방향 있는 거는 얘네 둘이는 서로 안다 이거예요. 얘랑 얘랑 안다. 이렇게 친분 관계를 나타낼 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쵸? 동건이하고 알고. 이게 우리 이거 뭐냐면 철수는 동건이 아닌데 동건이 철수 몰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간선의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그쵸?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유형 그래프 간선의 방향성이 있는 게 이게 이거예요. 방향이 기업과 공급 간의 우리 쪽에서는 기업 공급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업의 선후 관계들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쪽은 좀 글로벌한 기업들이 근데 여러분들도 글로벌한 기업에서 혹시라도 이제 뭐 서울이나 이쪽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뭐 이런 걸 담당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공급망 관리입니다. 아니면 호텔 체인이나 이런 걸 연결하면 그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엠바서더 그룹 같은 경우는 아코라는 데서 프랑스에 이제 체인을 같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어떤 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예약망을 통해서 GDS라고 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홍보나 마케팅을 거기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2, 30%를 예약을 그냥 그쪽 예약망을 통해서 그냥 예약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로열티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서 내 객실이 매일 차야 되잖아요. 근데 3, 40%를 꽂아준다고요. 그럼 그 비용, 그 매출이 비용보다 더 로열티 내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겠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자꾸 이거 뭐야 이게 뭐 잠시만요. 지금 녹화 방향이 아유 참 힘드네요. 예. 이해되시죠?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겠어요. 중간 편집하는 거 모르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종류입니다. 가중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마다 일정한 값을 할당한 그래프를 우리가 가중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W를 웨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간선에 할당하는 값은 각 정점 간의 거리나 비용 같은 속성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점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 된다. 이거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라고 하면 간선이 건설된 도로를 우리가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도로의 건설 비용을 간선의 가중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채널 관리라고 해요. 우리가 마케팅 공부하시니까 채널 관리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채널이 오프라인으로 오느냐, 온라인으로 오느냐, 전화로 오느냐, 그쵸? 팩스로 오느냐. 예약 소스 같은 거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갖고 가중치는 뭐야? 이게 우리가 뭐 100건을 예약할 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약이 100건 예약이 100건 중에 30건이다. 그러면 이게 3이죠. 10으로 나누면 10건 중 3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인접, 우리가 AJS한테 그러면 같이 붙여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간선으로 연결된 두 정점을 일컫는 거고 이웃 관계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A하고 B하고 연결되어 있고 AE, AD. 그렇죠? A하고 C만 없네요. 그러니까 A, B 이렇게 묶고 A하고 D하고 연결되어 있고 AE고. 그러기 이해되시죠? B의 이제 입장에서는 B하고 C, B하고 C, 그렇죠? D는 없네요. B, E, B, 이거 A, B는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D 이렇게가 서로 이웃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프 용어 중에 중요한 게 우리가 path라고 합니다. 경로 지정, 뭐 경로 설정, 그 다음에 경로를 어떻게 뭐 비용 최소화 이런 게 이제 물류 관리나 특히 유통 쪽 빅데이터 만약 분석 이런 데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뭐 하는 게 왜냐면 쇼핑몰이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쿠팡 보면 빠른 배송, 그죠? 당일 배송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경로를 최적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최적화하려면 다 수치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야 프로그래밍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간선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G1 그래프 그룹 1이라고 할게요. 그룹 1이 있으면 그래프 1에서 정점 A에서 이 정점 C까지 가는 경로를 보면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죠. 또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어요. A, D, C. 그 다음에 A, E, B, 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거지만 이 경로의 길이를 A, B, C는 경로가 두 번 갔으니까 두 번, A, D, C는 뭐 두 번, 그렇죠? 그렇지만 A, E, B, C는 길이가 3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잘 네트워크 구성이나 이런 거 체인망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냥 봤을 때는 이제 A, E, B는 아무도 안 하겠네 지우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떨 때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회로 내비게이션이 우리한테 우리가 딱 하다가 이거 차 막히면 우회로를 가르쳐 드릴까요? 하면 우회로 누르면은 우회로 가르쳐 줘. 이거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히는데 시간이 나중에 더 해보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막 학교를 이제 옛날에 운전해 가면 강명문로 타는데 엄청 막혀요. 막히는 시간대에는. 그럼 우회로를 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동네길을 알거나. 그거랑 똑같아요. 시간이 더 짧게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체 길이는 길어져도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죠. 왜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웨이트죠. 그렇죠? 웨이트에 따라서 또 길이가 길어져도 더 결과감 짧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된 값은 그거를 이제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수라는 디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차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임의의 정점의 차수는 해당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개수예요. 그리고 이 정점 차수의 총합은 모든 간선 개수의 2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를 보시면 간선의 개수 차수예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하나, 둘, 셋 연결했죠? 세 개죠? 그러면 차수 몇 개? 세 개. B는 두 개. C는 하나. 알았죠? 차수가 몇 개니? 이게 많이 시험에 나와요, 보통. 자,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몇 개? 6개죠. 그러면은 이 모든 차수의 총합은 각 정점의 차수의 총합은 뭐예요? 모든 간선 개수의 2배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냐? 다시 말하지만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표현하는 문제는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의 표현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 뭐냐면 간선이라는 건 정점과 정점이 인접관계에 있는 걸 나타낸다 이거고요. 그래프 표현 문제는 간선, 즉 정점과 정점의 인접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문제인데 요게 이제부터 여러분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행렬, 리스트로 이용합니다. 우리가 매트릭스 엄청 많이 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썬 뭐 프로그램 했을 때 행렬 뭐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행렬 보면 그쵸? 저도 기억나요. 집합 행렬. 근데 이거 현실에서 어디에 써먹어?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생활 써먹는 건 산수예요. 그렇죠? 계산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컴퓨터 공학에서 이 인접 행렬은 정말 많이 씁니다. 행렬을 정말 많이 선용 대수에서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인접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인접행렬이란 두 정점을 연결한 간선의 유무를 행렬로 저장합니다. 행렬로 저장한다 이거예요. 자, 정점과 정점까지의 그 정점끼리의 인접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고요. 인접이니까 각 정점을 행과 열의 원소로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렬이 어디서 우리 바로 쉬운 행렬의 구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 2, 3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는 거 뭐예요? 엑셀. 엑셀이 행렬 구조입니다. 이게 뭐예요? A행, A1행의 A 이게 열이잖아요. 그쵸? 1A죠 여기 1B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뭐예요? 행과 열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행렬 구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엑셀이 우리가 흔히 썼던 엑셀이 그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B에 여기에 13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B2의 값은 뭐예요? 13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렬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원소. 이거를 이제 뭐 요 행을 i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수치화를 나타내면 단순한 일반화하기 위해서 나타낸 건데 여러분이 머리가 아픈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이 존재하면 행렬의 원소는 1, 없으면 0. 쉽죠? 인접 행렬을 이해하기 쉽고 간선의 존재 여부를 즉각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n 곱하기 n개가 있다. 만약 10개다. n이 뭐 정점이 10개의 도시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행과 열을 각각을 다 쓰는 거죠. 이게 서울, 뭐 부산, 뭐 가까운 데부터 해야 되나? 뭐 수원,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서울, 부산, 수원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n으로 10개면 10개의 도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점의 총수예요, 얘는. 그러면 원소를 1행, 뭐 1열. 그러면 여기겠죠, 서울. 근데 자기 자신은 0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거기에 간선이 있으면 간선 없잖아요. 서울하고 서울이 나 여기인데 정점만 있는데. 근데 간선이 있어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러면 1로 나타내요. 그리고 없으면 0으로 나타낸다. 이해되시죠? n 곱하기 n 행렬이 필요하므로 n 제곱이 필요하죠. 그렇죠? 비례에 관한 공간은 n 제곱이잖아요. 이게 전체는 n 곱하기 10개면 10개 공간은. 그러니까 100개의 자료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행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렬의 모든 원소를 채운 데만 n 제곱에 비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접 행렬을 이제 무양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양 그래프가 있고 가중치가 있겠죠. 똑같이. 그냥 무양 그래프의 경우에는 원소, 즉 i행의 j열이죠. 정점 i로부터 또 다른 정점 j까지.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이면 이거 부산. 그쵸? 이거 서울이면 얘 부산까지 연결하는 간선이 있냐? 즉 고속도로가 있냐?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중층이 있는 그래프는 이게 각각에 하나 있으면 그냥 1로 나타내고 없으면 0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가중층이죠. 왜? 서울하고 부산하고 멀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낼 때 대부분 다 가중치가 있어요. 서울하고 수원항까지 가는 게 이게 도로망이 있으면 부산 여기잖아요. 부, 서, 이게 수원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로 할까요? 화, H.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 있으면 1 이렇게 나타내는 게 고속도로가 있어. 그러면은 무양 그래프고 사실 여기가 요거보다 4배의 시간이 많이 걸려. 4 이렇게 가중치를 주면 벌써 알죠?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중치가 없을 수가 없는, 그렇죠?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우리 계속 이거 우리 좀 이따도 할 거니까 친구와 친구의 찾기니까 제가 이런 것만 꼭 뽑았어. 잘 복붙했어요. 자,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그렇죠? 동건이 있고 준호가 하고 5번 요. 자, 6명이니까 여기다 번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다 이름 쓰면은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게 딕셔너리라고 하면 뽑아놓으면 키 밸류 이렇게 될 거예요. 키 밸류 이해되시죠? 그래서 6 지금 자꾸 막 수학 나오니까 머리 아파할 수 있어서 n 곱하기 n은 몇 개요? 공간이 몇 개 표요? 6의 제곱 6 곱하기 6이니까 이건 할 줄 알죠? 설마. 그쵸?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점이 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0이죠.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수학을 이것까지 설명하면 알고리즘 설명하면 수학을 공학 수학을 설명하니까 넘기는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1, 0, 1, 0이면 이렇게. 그래서 1에서 0까지 가는데 하나 있으니까. 1에서 출발해서 3까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네. 1에서 5 가는 거 없네요? 0.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한 그래프고요. 존재 유무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걸 어제 탐색적으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이거부터 아셔야겠죠. 이게 더 빠르겠죠. 결과가 거기 있나 없나. 존재 유무 1, 0. 분류 문제 같은 일에서는 필요합니다. 인정 행렬이. 자, 그다음에 유형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방향이 있는 걸 보는 거죠. 1번, 2번 가고 2번, 1번 가면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3번이 5번 가죠. 3번이 5번을 가니까 1이죠. 근데 5번이 3번 안 가죠. 그러니까 0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쪽으로 가는 간선이 있냐 없냐니까. 그래서 이것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똑같이 해보면 4번이 6번 가죠. 그러니까 여기인데 6번은 4번 안 가죠. 그러니까 6번은 4번 없죠? 0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현실 사회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가중치 있는 유형 그래프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가 틀리죠. 그래서 청수가 0이를 보통 이래요. 그쵸? 여기 왜 이러죠? 철수가 0이는 8만큼은 좋아하는데 0이는 그쵸? 인생을 거의 5인 했어요. 9. 그쵸? 이런 경우죠. 동건이는 근데 야 이거 삼각관계다 이거. 동건이는 0이를 좋아요. 9. 0이는 동건이는 6만큼 좋아요. 그쵸? 복잡한 관계네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각각을 뭐냐 1이 아니라 요 간선이 존재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이 1번을 9만큼 좋아하죠. 1번이 2를 8만큼만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친밀도면 괜찮죠. 친밀도. 제가 조금 너무 극단적 얘기를 들었나요? 자, 아무튼 그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뭐냐? 각 정점에 인접한 정점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 게 이제 인접 리스트입니다. 이제 리스트로 남겨놓은 거예요. 행렬로 아니고. 왜냐면 인접 리스트에서 인접 행렬과 달리 존재하는 간선은 표현상 나타나지 않겠죠. 아예 000. 왜냐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n 제곱만큼 시간으로 말하면 그쵸? 눈에는 확 들어오는데 행렬로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딱 수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표로 보고 싶냐? 아니면 그림으로 보냐. 그림은 용량도 많고 한눈에 들어오지만 명확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심하세요. 그 어떤 거를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래프는 전체적 어떤 특징이 있는 것만 딱 보여줘야지 대부분 표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종이값만 많이 나가고 시간에 비해서 한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 개 너무 그래프는 많이 쓰면 안 좋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딱 써야 되고 처음에 여러분 분석하기가 보고 분석용 그 다음에 이제 보고용은 정말 딱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걸 딱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표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수치로 나타나니까. 그럼 똑같이 리스트가 그래요. 각 정점의 차수만큼 노드를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전 리스트는 각 노드는 정점을 저장하는 필드가 있고요. 그 정점 각각의 중요한 거잖아요, 노드들.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링크 필드, 즉 그게 간선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장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점의 헤드 노드는 정점에 대한 리스트의 시작을 표현하고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의 리스트 가중치도 보관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때인데요. 이 C 언어 구조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이. 그걸 코드까지 짜가지고 보통은 가리키는데 그 다 생략을 해서 그래요. 제가. 자,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국 정점이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인접한 거는 2, 그쵸? 요렇게 3, 4, 5, 그쵸? 각각에 있는 정점에 그쵸? 인접한. 그럼 2는 어떻게 돼요? 좀 지워서 할까요? 지우개가 있던데. 자, 2는 어떻게 가요? 2를 기준으로 1, 3, 5 이렇게 가죠. 나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정점을 여기 1, 2, 3, 4, 5를 놓고 각각의 정점에서 2로 갔다가 그 얘는 3,
4, 5 이건 같이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목록을 만들 리스트니까 그렇죠? 이렇게 목록을 만듭니다. 2도 1, 3, 5, 1, 2, 1, 5, 1, 2, 4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무형 그래프일 때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1, 2, 3, 4, 5, 6 하는 건 이해되셨죠? 요거가 1, 2, 3, 4, 5번만 없죠. 그러니까 2 하고요. 이게 리스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각 이걸 헤드라고 2.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리스트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나타낸 주소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이제 우리가 왜냐면은 어차피 파이썬이나 R이나 다 내부 구조는 만든 언어를 만든 것 기초는 다 C 언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C 언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그리고 여기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 리스트가 리스트끼리 연결돼 있어요. 4 그리고 이게 이제 C 언어에서 마지막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전 리스트로. 그러면 일단 이것만 보면 마치 표처럼 우리가 구분이 되죠. 1은 2, 3, 4, 6이 있고 2는 이 정점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근데 조금 복잡한 게 이제 뭐냐? 이제 방향이 있거나 가중치가 있을 때죠. 가중치 있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가중치가 있으면 여기는 9죠. 1이 2하고는 9. 그쵸? 0이하고 동번이 9.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1, 2, 3, 4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각 가중치를 뒤에다가 자릿수를 하나 늘리는 거죠. 1이 2하고 있는데 1이 2하고 느는데 걔가 뭐예요? 가중치는 9야. 그쵸? 그리고 1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1이에요. 1에서 시작했는데 3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3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요거죠, 요거. 참,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우고. 헷갈릴 수 있으니, 이거 지우고. 자, 이 1이, 동건이 3하고 할 때 뭐래요? 7이죠? 그러면은 3 할 때는 7만큼 가중치가 있고. 이 친구가 4 어딨어요? 4. 준호네요. 4는 5만큼의 가중치 있고. 6이죠? 승우한테 갈 때는 6만큼의 가중치가 있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만 할 줄 알면 1이 이해가는데 9만큼 가져치고 7이고 5고 6이고 이 그래프가 없어도 내용은 대충 얘 가중치를 제일 큰 거 9, 그럼 제일 작은 애는 5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표처럼 정리가 된다. 인증 리스트를 하면 그래서 인전 리스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인전 리스트는 공간이 간선의 총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점 행렬에 비해 공간의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딱 하면 없으면 뭐예요? 다 0, 0, 0, 0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그쵸? 많이 낭비가 되죠. 메모리라고 그러면 모든 가능한 정전쌍에 비해서 간수가 적을 때 아주 유용하고요. 거의 모든 정전쌍에 간선이 존재하면 리스트를 만드는데 오버헤드 즉 많은 비용이 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는 간선의 밀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봤어요. 지금 그래프도 해봤고 리스트도 해봤어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한눈은 그래프는 눈에 확 띄고 대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리스트는 장단점이 있었죠. 뭐냐면은 눈에는 안 띄지만 막 가중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만 이제 여기 나왔지만 연결이 촘촘하다 크기를 알면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여러 개를 리스트가 막 길면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 막 길면은 그거 쳐다보는 것도 표도 우리가 옆으로 행렬 엑셀 같은 거 하셨으면 알겠지만 막 속성이 많으면 한눈에 안 나오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두 정점 간의 간선의 종류 존재 여부를 체크하는 일이 또 잦으면 수행 시간에 엄청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인점 리스트처럼 간선의 수에 아까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을 쓰면서 간선의 존재 여부를 훨씬 빨리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열입니다. 인접 배열. 우리가 그래서 어레이라는 걸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배열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볼게요. 즉, 여기 보시면 각 정점에 연결된 정점들을 연결 리스트에 저장하는 대신에 우리가 배열로 저장하면 어레이로 저장하면 우리 리스트만 해도 벌써 뭐 R 같은 경우도 되게 보기가 이렇게 정리는 되지만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한눈에 안 들어오고 복잡해요. 많으면 이게 한 두 개, 세 개면 괜찮은데 막 10개 되면은 그쵸? 정점이 힘들어요. 그래서 배열로 저장하는 게 좋죠. 그러면 연결 리스트의 포인터라고 아까쯤 했죠. 이게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 그 아까 여기 보시면 2가 있으면 2에서 여기 이렇게 가고 이런 걸 포인터예요. 주소지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에서 3번 가고 그쵸? 이러한 포인터를 관리하는 복잡한 게 없어져요. 리스트는 이게 필요한데 그쵸? 그래서 인접 여부를 체크하는 시간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n개의 그 연결 배열로 표현할 거냐? i번째 배열은 정점 i에 인접한 정적들의 집합이죠. 집합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집합으로 나타내는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는 리스트의 가중치도 보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뭐냐면 이 무양 그래프일 경우에 그냥 보여만 주게 각 정점에 있는 정점 수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이거 정점 수를 더하는 거예요. 정점이 몇 개 있냐? 3개 있다. 한눈에 들어오죠? 정점이 몇 개 있다. 그리고 그거 자체는 얘는 2, 3, 4, 6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만 보여줘요. 이해되죠? 2도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중치가 있으면은 2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보여주겠죠. 그럼 여기는 일단 무양이니까 2면 뭐예요? 1, 3이 연결돼 있죠. 그래 2개가 있다. 그래서 딱 한눈에 표처럼 몇 개 있냐 카운트를 써준 거죠 결국. 이런 식으로 배열, 즉 집합 개념으로 겹치는 게 없게끔. 그러니까 공간도 조금 벌써 아까처럼 보면 공간도 틀리잖아요. 공간도 작게 하고 쓴다 이거죠. 그래서 각 정점의 인접 배열 헤더에 인접 정점이 몇 개인지를 표시해두면 탐색이 쉬워지죠. 아 일단 우리가 벌써 4개네. 그럼 4개 맞나? 확인.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